마지막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이 있어요. 전세임대주택. 네. 이 전세임대주택은 뭐냐면 이렇게 제가 집을 보여드렸죠. 거실입니다. 뭐 팬트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세임대주택은 집이 없어요. 집이 있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30년 거주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 보증금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에 당첨이 되면 지원을 받는 그 금액만큼 갖고 있으면서 이사를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사를 다니는 건 단점이죠. 하지만 낙인감이 없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특히 자녀, 임대주택에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게 굽니까? 그래서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엔 임대주택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세임대주택은 그런 염려는 없다. 집이 불안정한 건 조금 안타깝지만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당첨 후에 주택물색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얼마 지원해? 궁금하시죠?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어요. 여기에 1순위입니다. 한부모 가족분들. 나이 제한 없어요. 자녀 나이 제한 없고 신청자 나이 제한 없습니다. 이때 지원 한도액은 1억 3천만 원까지예요. 근데 1억 3천만 원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95%인 1억 2,350만 원을 공사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650만 원을 제가 내는 거죠. 우리가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1억 2,300,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짜리 전셋집이 우리나라 서울에 특히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반지하 주택도 1억 3천 못 찾아요, 요즘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목돈이 좀 있어. 아니면 기금은 아니지만 은행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면 그렇게 섞어서 받아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신혼부부 1형. 신혼부부 1형도 한부모 가족분들이 1순위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원 한도액이 기존 주택보다 조금 더 높아요. 1억 4,500만 원까지예요. 여기에 95%인 1억 3,77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5%인 725만 원을 우리가 내는 겁니다. 언제? 계약할 때. 계약할 때 10%를 내는 게 아니라 요만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또 돈을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하면 그게 얹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액이 있어요. 얼마냐? 3억 6,25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막 한 3억 있어. 그래서 이거 붙여서 1억 4,500만 원 붙여서 4억 4,500만 원짜리 집을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보증금 한도액은 3억 6,250만 원이다. 거기에 내 돈 붙여서 입주할 수 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신혼부부 2형이 있어요. 여기는 지원 한도액이 2억 4천만 원까지인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퍼센테이지가 80%예요. 그리고 내가 내야 되는 돈이 20%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최대 금액을 지원을 받으면 공사는 1억 9,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인 1,200만 원을 내가 내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히 내 돈 붙여서 더 할 수 있고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 가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쪽으로 신청을 해주세요. 요 세 가지 모두 다 1순위로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맞는 거에 좀 더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세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전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전세도 가능한데 월세는 6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 가입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전세보증금 보험이랑 다른 거예요. 전세보증금 보험제도랑 다른 거라서 전혀 그거랑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과 관련된 건 내가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체납되는 게 있을까 봐 그것 때문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3개월치 정도 미리 낼 수 있다 하면 3개월치 미리 내시면 되고 12개월치 미리 다 낼 수 있다 그럼 12개월치 미리 보증금에 붙여서 내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중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사정에 맞게. 그래서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그러면 얼마를 내고 살아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일반 임대주택은 월세 얼마, 관리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임대주택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사에서 지원받는 지원 금액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에요. 따라서 내가 월 얼마나 내지? 이거를 예측하셔야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공고문에 나온 예시거든요. 만약에 지원 금액을 1억 2,350만 원을 다 받았다 라고 하면 거기에 연 2%를 내는데 보시면 20만 5,830원입니다. 연 2%라는 건 이 20만 5,830원을 월세처럼 매달 공사에 납부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월세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자녀가 있어. 그것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우대금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다. 그러면 0.2%가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와서 댓글 달아드릴게요. 네, 전세임대주택 배점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신청자분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는지를 봅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활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내가 일반 취업을 4대 보험이 되는 곳에 취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경제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배점을 드려요. 24개월 이상 하셨다면 3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경제 능력을 하나 보는 게 있고 서울특별시의 연속 거주기간 또 봅니다. 부양가족 수 봅니다. 한 명이면 1점, 3인 이상이면 3점이에요. 그리고 별도 가점이 있어요. 별도 가점. 만약에 그 부양가족 수가 미성년자다 하면 또 인원수에 따라 가점이 다르고요.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하면 1점을 드립니다. 또 중증 장애인 등록을 했다 하면 또 1점을 드려요. 청약저축 빼먹을 수 없죠. 24회 이상이면 3점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죠. 청약저축 반드시 들어놓으셔야 해요. 두 번째는 신혼부부 1형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신혼부부 1형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수, 청약저축, 서울시 연속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입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 점수를 챙겨 가셔야 한부모 가족이 있는 배점이랑 다 포함하셔서 선정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면 한부모 가족분들은 대부분 다 선정이 되세요. 그래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을 하시겠다 하시면 거의 다 선정이 되실 거다. 뭐 예를 들면 자녀도 있으시죠. 그리고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점을 드립니다. 계속 가점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저축도 꼭 24회가 아니고 6번만 내더라도 1점을 드려요. 그래서 좀 당첨 확률이 높으니까 많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SH에서 곧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고가 날 예정이에요. 아마 이게 방송이 되는 때가 3월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딱 신청 기간일 것 같거든요. SH 공고 홈페이지 꼭 확인해 주세요. 전세임대주택은 가장 관건이 주택 물색이에요. 주택 물색. 뭐냐면 집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알아볼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되고 부동산 통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계세요. 땡빵 무슨 빵 해가지고 앱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거는 시세만 꼭 확인하십시오. 시세만. 왜냐면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권리 분석에서 다 떨어져요. 따라서 직접 발품을 팔러 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임대주택 SH나 LH 등에서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무소를 가면 안 그러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은데 차별을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 똑같은 시세더라도 돈을 더 높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혹시 공인중개사분들 보시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파셔야 합니다. 우선 여기 부동산 저기 부동산 다 가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가봤는데도 좀 힘들다, 마음이 괴롭다, 다니는 게 너무 어려워 하시면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자치구에 있는 땡땡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라는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거기서 연결된 부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그런데 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으니까 혹시 없다고 하시면 그냥 알겠다고 끊으시면 되고, 발품을 많이 파시는 것, 부동산을 최대한 많이 다니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셔서 희망하는 주택이 나온다 하면 권리 분석을 합니다. 이 집이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따라서 LH나 SH에 들어가는 이 보증금이 잘 지켜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게 오케이가 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30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한부모 가족 1순위 임대주택이었어요. 네, 여기 다 보이시죠? 여기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닌가요? 네, 영구임대주택을 제가 뺐죠. 왜냐면 영구임대주택은 한부모 가족분들이 1순위이긴 하지만 수급자도 있어야 되고 장애도 있어야 되고 뭐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나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커트라인이 보통 한 89점에서 90점 이렇게 되려면 사실상 어르신들이 신청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서 빼기는 했는데요. 영구임대주택도 한부모 가족분들이 1순위이긴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거기에 댓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지만 한부모 가족만 가점이 있는 임대주택 있죠. 재개발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공고문,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공고문, 이 두 가지인데요.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재개발 임대주택은 아파트예요. 다 아파트고요. 10평이 보통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재개발 임대주택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작아요. 단점입니다. 50년 거주 가능하시고요. 보증금은 대부분 2천만 원대, 월세 10만 원대고 관리비도 10만 원대입니다. 이 작은 평수가 조금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3점입니다. 똑같이 아파트인데 평수는 10평형에서 20평형 굉장히 다양해요. 30년 거주 가능하고요. 보증금은 5천만 원대부터 있고 월세는 20에서 3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기 자치구, 지금 살고 있는 내 자치구에 국민임대주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내가 관악구에 사는데 관악구에 국민임대주택이 없다. 그러면 신청 자체를 거의 못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 이런 데는 다 국민임대주택이 있거든요. 거기에 살고 계시다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150회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이거 꼭 중요합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공공주거환경임대 이 두 가지 굉장히 인기 엄청 좋거든요. 전국에서 거의 다 이거 신청하러 오세요. 그래서 이거 청약저축 많으시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파트고 10평에서 15평이고 50년 거주 가능하십니다. 보증금 2천만 원대, 월세 10만 원대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공공주거환경임대 요거 1년에 진짜 딱 한 번씩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해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아파트고 10평에서 25평까지도 있습니다. 50년 거주 가능하시고요. 보증금 2천만 원대, 월세 10만 원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뭐 말도 못해요. 경쟁률들 말도 못하고 그리고 진짜 되기만 한다면 정말 로또와도 같습니다. 마지막! 장기 미임대, 매입임대 주택. 이름 좀 미임대가 들어가서 약간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공가 기간이 조금 있는 곳들을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신청하되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왜냐면 진짜 인기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고 보통 빌라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수가 넓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간혹 아파트도 있습니다. 10평에서 15평인데 뭐 이거는 대부분인 거고 대부분은 좀 더 그러니까 개 중에는 넓은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4년 거주 가능한데요. 실제로는 거의 다 6년까지 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비 입주자를 뽑지 않거든요. 따라서 한 6년 정도 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사실 천차만별인데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월세가 10만 원 이하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애초에 제시된 월세보다 80%를 할인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뭐 어떤 거는 월세가 뭐 6천 원, 7천 원 될 때도 있고 뭐 기본 4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거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가계 경제를 굉장히 좋게 해주니까요. 그렇지만 신청은 하셔야 돼요. 왜냐?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자산 요건도 안 보고요. 그 소득 요건도 거의 다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뭐 월 평균 소득 100%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 굉장히 높거든요. 소득 수준이. 따라서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다 신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운에 우리가 그냥 딸깍딸깍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합류해야겠죠? 이런 거는 그냥 줍줍한다고 하잖아요. 4월에 나올 예정이니까 꼭 그때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대주택은 공고 후 2주 정도 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 공고가 됐는지 중요하고 신청 기간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2, 3일이면 다 마감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마지막에 신청하실 때 있잖아요. 마지막 날 신청하실 때는 꼭 오전 중에 하셔야 돼요. 이게 신청을 하다 보면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디서 또 떼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하다가 하루가 다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5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막 4시에 신청하시는 거는 비추. 꼭 오전 중에 신청을 하셔서 다른 보완 상황이 있거나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여유 가지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빨갛게 칠해놨죠? 청약은 횟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가입을 지금이라도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 어르신분들이 계세요. 60대, 65세 뭐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살아오시다가 청약은 쓸 일이 없네 하면서 해지하셔서 65세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약 횟수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도 저희는 꼭 하라고 권유를 드리거든요. 따라서 우리 한부모 가족분들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2만 원짜리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만 원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10만 원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때문에 뭐 10만 원으로 먼저 넣으려고 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냥 횟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2만 원 넣었다가 10만 원으로 자동이체 금액 바꾸면 그냥 되는 겁니다. 되게 쉬워요. 10만 원으로 넣었다가 그냥 2만 원으로 바꾸면 돼요. 되게 쉽거든요. 대신 횟수를 꼭 채우셔야 한다. 횟수 되게 중요합니다. 내게 맞는 주택 공고명 외우기. 제가 아까 쭉 설명해 드렸죠? 이름 다 말씀드렸어요. 그거 꼭 외우셔야 해요. 그래야 제 때의 공고가 나올 때 신청할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필수입니다. 물론 우리 요즘에 공인인증서 없는 사람 없지만 또 간혹가다 제가 몇 번 뵀어요. 근데 공인인증서 없으면 은행 가서 또 가져와야 되고 또 신청 기간 때 이거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지금 신청 기간 아닐 때 없으시면 꼭 만들어 놓으시고요. 모바일에 다 심어 놓으시고 컴퓨터가 있으시면 하드에 꼭 다 넣어 주세요. 네. 오늘 저와 함께 한부모 가족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와서 확인하고 답글 달아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임대주택은 무조건 나오면 신청을 꼭 한번 해보세요. 신청을 한번 해본 분과 아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의 차이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부모 가족분들은 우선 자녀가 어릴 때 주거가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놓치시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남았죠? 한 20번 정도의 신청이 주어질 것입니다. 웬만하면 다 해보시는 거. 신청하시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딸깍딸깍 몇 번만 해보시면 되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는 거. 그래서 당첨까지 한번 가시는 거. 제가 옆에서 기도해드리고 같이 댓글로 지지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